자, 안녕하세요. 우리 간만에 만나는 것 같네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새롭고,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2020년에 역사 1 교과서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면, 초등학교 때 5학년 2학기랑 6학년 때, 한국사 배웠죠. 그리고 중학교 들어오게 되면은 또 역사를 처음에 배우게 되는 역사 1에서 또 구석기, 신석기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럼 뭐냐? 세계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는 그나마 한국사에 비해서 조금 덜 지루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역사 1, 개정 2020 역사 1, 세계사를 지루한 거 다 빼고 디테일은 니네 머리 좋으니까 책 보시고요. 꼭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내용들만 찍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다뤄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서남아시아 지역이죠. 서남아시아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 석유나는 중동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물론 인류의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에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하지.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4대 문명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은 이 비교하는 문제가 고등학생이 되면 배우게 되는 세계사에서도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왜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가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 둘은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네 가지로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토지가 탁 트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이거든. 여러 나라들이 침략을 많이 해와요. 물론 메소포타미아도 뭐 바빌로니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일단 오늘 살펴볼 내용은 메소포타미아의 완전 디테일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빼놓고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만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 개가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한쪽을 알면 나머지 한쪽은 무조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탁 트여져 있는 개방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함무라비 왕이 있었던 뭐 바빌로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수메르인도 등장하게 되고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예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침범을 많이 받았냐면 얘는 기원전 3500년 정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연도거든. 물론 오래돼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혹시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하지만 이집트라는 나라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있지. 이집트도 기원전 2500년 이상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아주 오래된 나라이지만 이집트 문명은 아직까지 나라 이름이 이집트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집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 폐쇄적이 이렇게 쓰는 거냐? 몰라. 자, 사막이랑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은 오랫동안 통일왕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야. 두 번째, 조금 어려운 글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세적인 어떤 삶의 분위기가 있어요. 현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죽은 다음에 뭐 영혼이 불멸해가지고 천당 가고 이런 거 안 믿어. 그럼 뭐냐? 현세적.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는 뭔가요? 내세적이야. 내세적이라는 건 뭐냐? 사후세계를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집트의 대빵을 뭐라 부르죠? 파라오라 부르죠.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혹시 피라미드라고 들어봤니? 피라미드는 어떤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파라오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어떤 아이가 파라오가 딱 되면 그 순간부터 피라미드 짓는 거야. 설마 피라미드가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완성된 피라미드 안에는 자, 미이라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보물도 들어가 있고 미이라를 지키는 스핑크스도 밖에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미이라 옆에는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고 하는 건 라이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란 얘기야. 한 15년, 20년 전에 나왔던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지금 니네가 보면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내세 중심인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이라랑 관련된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 지금은 오래된 영화니까 뭐 쉽게 뭐 풀버전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가끔 친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래가지고 예전에 살았던 고대 인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뭐 머리가 나쁠 것이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훨씬 머리가 좋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혹시 1분이 몇 초인지 아세요? 60초죠. 1시간은 몇 분인가요? 60분입니다. 이거를 숫자를 60개씩 묶어서 세는 방법인 60진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 60진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하게 되죠. 60진법입니다. 숫자를 60개씩 세는 거야. 그러면 이집트는 10진법을 사용해요. 우리 컴퓨터,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컴퓨터 있죠? 10진법의 원리죠. 60진법, 10진법.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는 시간을 계산하는데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태음력은 달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을 계산하는 걸 태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신 셀 때 음력이란 표현을 좀 쓰죠. 그죠? 그 음력이 이거예요. 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만든 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야. 이집트는 태양력을 씁니다. 바로 선생님이나 니네가 시간을 계산하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을 계산하게 된 양력이 바로 태양력이야. 이것만 보더라도 옛날 고대 인류들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달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숫자를 세는데 60개나 10개씩 묶어서 세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 5,000년, 4,500년 전에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력을 사용했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이집트의 대빵을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자, 칠판 보시죠.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막 길게 다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딱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만 가는 거야. 개방적, 폐쇄적, 현세적, 내세적, 60진법, 10진법, 태음력, 태양력, 오케이 보너스. 자, 인류의 4대 문명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 큰 강 근처에 있습니다. 큰 강 근처가 하류가 농사짓기도 편하고 교통도 편하기 때문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 자체가 큰 강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나일강. 그리고 강 근처 말고 또 뭘 사용하게 되느냐? 청동기를 사용합니다. 이제 뭐 뗀석기, 간석기 이런 거 안 쓰는 거예요. 청동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계급사회예요. 청동기를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는 자, 갖고 있지 않는 자. 그 마지막 문자를 사용한다라는 거지. 메소포타미아의 문자는 쇠기 문자입니다. 쇠기는 나방의 애벌레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종이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 진흙으로 만든 판에다가 나무로 막 긁어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 긁은 모양이 마치 애벌레 모양과 같다 해서 쇠기 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집트는 이거 잘 봐야 돼요.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상형 문자는 그림 문자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게 될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도 상형 그림 문자입니다. 물론 인류의 4대 문명 파트에서 인도 문명의 뭐 브라만교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의 뭐 은나라의 갑골 문자라든지 그리고 이 2개의 거대 문명 틈새에서 있었던 페니키아의 표현 문자 알파벳이라든지
헤브라이의 유일신 사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로 개정된 역사 1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를 비교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